최재훈 달성 군수는 18일부터 나흘간 농공업을 시작으로 9개 읍면별 첫 방문을 가졌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15일 제헌절을 맞아 월곡 경로당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두리언빛 복지관에서 13일 2022년 두리언빛 선배 시민 봉사학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갤러리 코페에서 8월 3일까지 이춘 개인전 공유화원을 꿈꾸다전을 전시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은 19일 인터블과 엑스포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유사연 콘서트가 7월 26일 올아트센터 오봉홀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노인과 바다가 7월 27일 한울림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7월 21일자 조회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18일부터 나흘간 농공업을 시작으로 9개 읍면별 첫 방문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지난 7월 1일 달성 군수 취임식을 갖고 보름을 조금 지나 군민들과의 현장 소통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로 농공업을 방문해 지난 선거에서 발표한 읍면별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한 설명과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민들은 득담과 다양한 의견 등을 신임 군수에게 전하며 정문적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읍민들과의 만남에 앞서 농공업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항상 주민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 봉사에 감사하며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농공에 신경을 많이 쓸 거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잘 모시고 겸손하게 민선 8기 군정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 농공업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지역 현안 사항과 역점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업사무소 3층 강당에서 김무열 농공업 번영회장을 비롯해 농공업 지역 기관단체장,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와 최재훈 달성 군수,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장 인사말 등으로 국민들과의 첫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선거 공약사항의 이행과 함께 각계각층의 진솔한 대화,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공은 정말로 기존에 있는 10년에 있는 그런 농공이 아니라 앞으로의 펼쳐질 10년의 농공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업 방문에서는 달성 1차 산업단지와 도심의 활성화와 농공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상의했으며 참석한 서도원 달성군 의회 의장과 김원영 의원도 군정의 일반 현황과 역점 사업에 대해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발표됐고 최재훈 달성 군수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농공업 남 1, 2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했습니다. 읍면 이제 초도 손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군정 슬로건 국민이 빛나는 달성 기차에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군정에 우리 많은 주민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고 저 또한 오로지 국민의 삶이 빛나는 그런 달성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 주민분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역동적인 젊은 군수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공업 출장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날 오전 농공업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현풍업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날에는 다사업과 합인 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15일부터 제헌절을 맞아 월곡 경로당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로당 헨스 및 층별 난간에 국기 꽂이를 설치 후 국기를 개항하고 월곡 경로당 어르신들이 손수 태극기를 흔들며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적극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에서 월곡 경로당을 국기 달기 시범 경로당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어르신들의 태극기 달기 행사는 해가 갈수록 태극기 달기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지역의 어른으로서 국경일이 그저 평범한 휴일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지역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을 갖고 태극기 달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은 국기 달기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달서구 지회 어르신들은 태극기 달기가 바로 나라 사랑의 시작임을 알리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는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국경일날 집집마다 태극기 개항을 당부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많은 동참을 권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두류은빛복지관에서 13일 2022년 두류은빛 선배시민봉사학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태원 달서구청장과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 피아니스트 이창민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봉사단 소개, 봉사단 선서,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두루은빛 선배시민봉사학교는 은퇴 이후 역할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고 노인의 새로운 취미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교육하고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2022년 5월 구성됐습니다. 현재 한땀모아 봉사단과 한산모아 봉사단, 한손모아 봉사단, 총 3개 봉사단, 총 인원 60명으로 구성했으며 수세미 및 목도리 뜨개 나눔, 도심 속 녹색 공간 마련, 정리수납 홈케어 등 교육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봉사단이, 봉사학교가 우리 이 지역을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른들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또 건강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 두루은빛복지관은 대구 경북 지역 최초의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으로 2021년 12월 30일 개관해 문화교실과 스마트 교육,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2022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코페에서 8월 3일까지 이희춘 개인전 목류하원을 꿈꾸다전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그동안 잠시 문을 닫았던 갤러리 코페에서 재개관 기념 첫 전시로 이희춘 개인전 목류하원을 꿈꾸다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춘 작가는 동양적인 정서와 소재를 차용해 합폭에 끌어들이는 작가로 오방색 바탕에 나전의 질감을 연상케 하는 꽃과 새, 나비 등의 형상이 어우러진 자연을 담은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희춘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지금은 전업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트페어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멀리 초대받아서 이곳에 대구까지 와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그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전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인연이 있어서 대구에 좋은 갤러리가 있는데 한번 초대전을 한번 하고 싶다. 초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목류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의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꾸었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었던 모든 그 꿈들을 취약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 유년 시절에 뛰어놀았던 저희 고향 집의 자연의 풍경들을 하나씩 모아서 목류화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봄을 주제로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즉 그 목류화원 속에서 뭔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표현하고자 한 10여 년간 작업하고 있는 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훌륭한 작가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근거리에 있는 그 갤러리만 찾아다닐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전시, 도립이나 뭐 시립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년 좋은 전시도 하고 기획전도 하고 그러니까 지근거리에 이렇게 좋은 전시가 있는데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다고 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겠죠. 만약에 또 다음 기회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전시로 찾아뵀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한편 전시는 8월 3일까지 갤러리 코페에서 전시하며 이희춘 작가는 전주에서 태어나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와 조형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전을 비롯해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는 등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19일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해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방역태세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향후 전망과 건기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교수의 대구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해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과 대구시, 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단체, 전문가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역학조사관 등 지역의 방역의료 대응 인력들과의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역 전문가들은 이런 재유행의 원인을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으로 지목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분석 및 그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 의료계와 지자체, 타 지역 방역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사연 콘서트는 카바 앙상블이 함께하는 무대이며 사랑을 받습니다. 카바레티스트 김주건의 카바 앙상블이 들려주는 인생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카바 앙상블은 전문예술단체 한국카바레트연구회에서 전문 카바레트 공연을 하기 위해 아시아 최초 카바레티스트 김주건이 공연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결성한 한국 최초 카바레트 공연 전문 밴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카바레트란 한국에서 정식으로 정착되지 않은 새로운 예술의 장르이며
음악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연기자협회 어느 한 부분에서 고착된 예술 형태가 아닌 종합적, 다원적 예술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한국카바레트 연구회는 4년간 독일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바레트 공연자로 활동 중인 성악가 김주건이 새로운 문화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한민국 최초로 대구에서 카바레트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클래식, 가곡, 오페라 등과 유럽의 소극장 음악, 그리고 현대의 향수가 어우러진 카바레트 스타일로 공연하는 공연 전문 연주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고 가진 것 없는 노인의 삶이 소중한 것은 그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 때문이었다. 노인을 바라보는 소년 마놀리는 어린 시절의 우리와 노인 산티아고는 현재 우리와 닮아있다. 삶에서 결과를 얻을 수 없어도 목숨을 걸고 맞서 투쟁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아름답다. 작품은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이것임을 강조합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의 아름답고도 간결한 필체와 언어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무대와 가정에서 연극적 상상력과 새로운 무대 언어를 통해 유머가 가득하고 열정의 조화를 통해 관객들을 재미와 감동의 세계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재치 넘치는 유머가 연극적 언어와 만나서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키며 흐뭇하고 유쾌한 재미와 함께 노인의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폭풍과도 같은 감동과 조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극 노인과 바다는 관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무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관객과 배우는 만망대해 노인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을 합니다. 이 색다른 관객 참여의 재미로 관객들은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올림 소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대구시 신청사 예정진의 물놀이 개장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 및 초등학생들 방학에 맞춰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시 신청사 예정진회에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26일까지 무휴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물놀이장은 어린이용 및 유아용 조립식 풀장 및 워터슬라이드, 간이 탈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도 완비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주변으로 몽골 텐트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한낮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풀장 위로 그늘막을 설치하고 안전관망대 및 안전전문 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물놀이를 도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2022 달서 희망 인문극장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7월 26일, 8월 9일 오후 7시 구청 대강당에서 2022 달서 희망 인문극장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4월에 개강해 여행,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국민들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수준 높은 인문학 강연을 선보여 국민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까지는 학생, 직장인 등 평일 낮 시간대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오후 7시 퇴근길 인문학 강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인 달서 스마트러닝과 달서 에듀톡 등 활성화로 국민 누구나 학습으로 소통하는 행복한 평생 학습 환경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종료를 앞두고 국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점자, 일러스트, 픽토그램으로 관광 안내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지난 11일 관광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이 달성군의 관광지를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점자 리플렛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 리플렛에는 달성군의 비슬산 국립공원과 사문진 주막촌에 대한 관광지 소개 및 시설, 여행코드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은 글자, 점자, 일러스트, 픽토그램으로 구성하고 해당 관광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QR코드로 제공한다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송현여고의 제3회 뉴스 읽기, 뉴스 일기 공모전 수상에 관한 소식입니다. 송현여자고등학교는 제3회 뉴스 읽기, 뉴스 일기 공모전에서 뉴스 펭귄 기사를 포함해 국내 다양한 언론사에서 작성한 환경 뉴스를 토대로 뉴스 일기를 작성해 청소년 단체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밝힌 참가자들은 뉴스를 읽으면서 상식이 풍부해지고 글 작성 능력에도 도움이 됐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구청 4층 회의실에서 달서구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제6기 희망달서 SNS 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촉장 수여, 달서TV 영상 시청, SNS 홍보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환경을 선도하는 헬린 녹색 도시 달서구 위상에 걸맞게 푸른 녹지 공간을 조성한 구청 옥상을 둘러보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녹지 공간 확대 등의 효과가 있는 옥상 녹화를 적용해 식물을 심고 조경시설을 설치해 구민과 직원들의 휴식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20명의 제6기 희망달서 SNS 기자단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기자단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내년 3월 말까지 달서구의 주요 정책과 관광명소, 맛집, 축제, 행사 등을 직접 취재하고 구 공식 SNS와 개인 SNS 체제를 통해 친근하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SNS로 구의 정책을 홍보하고 구와 구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자단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과 색다른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구정 소식, 문화, 관광, 생활정보 등 구민을 비롯한 네티즌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발굴해 공식 SNS 채널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시 최초로 제7회 올해 SNS 페이스북 기초 지자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청소년을 포함한 8가정의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잉어킹 대전을 운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잉어킹 대전은 스마트폰과 SNS 등의 보편화로 줄어든 가족 간의 소통과 자연 속에서 민물낚시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추억과 심신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가족은 지금까지 낚시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낚시에 대해 배워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소통하며 심신을 재충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신성진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을 하고 가족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안전하고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덴 제각 노인 돌봄 센터에서는 다가오는 복날을 맞아 어르신이 소외되기 쉬운 절기에 안부 인사와 선물 지원을 통해 정서적 소외감 및 고독감을 해소하고 생활 활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복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온열 진환을 겪는 이는 70%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이지만 이번 복날 지원 대상의 어르신들은 여름이라고 해서 건강을 더 챙길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 무더위로 건강을 잃기 쉽고 영양을 생각할 수 없는 때의 여름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이 듬뿍 담긴 보양식 지원으로 힘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이번 복날 지원 서비스는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680인분의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삼계탕 680개를 지원해드리며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명대가 꿈꾸어라 이루어라 라는 슬로건 아래 제32회 계명대학교 전국 고등학생 미술 실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계명대 대면 캠퍼스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450명이 증가한 1,450명들의 참가자들이 몰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중등부 정밀묘사 종목을 신설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미술 전공 중학생들에게도 참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회 첫째 날에는 동물소체와 인물화, 기초디자인 1유형, 기초디자인 2유형, 사진 포트폴리오, 심사 등의 종목으로 실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기초디자인 1유형은 드로잉과 창의적 발상, 기초디자인 2유형은 제시물을 활용한 화면 구성으로 2023년부터 미술대학 입시를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상암표현, 칸 만화중 택 1, 기초디자인 1유형, 기초디자인 2유형, 사진 포트폴리오 심사, 정밀묘사 등을 종목으로 실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최종 수상자 발표는 8월 2일 계명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계명대 대면 캠퍼스 국제미술관 화이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지게 됩니다. 대상은 계명대학교 총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 금상 3명에게 총상장과 함께 상금 50만원, 은상은 각 부분별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 동상은 각 부분별로 계명대 미술대학 장상과 함께 상금 10만원을 시상합니다. 김윤희 계명대 미술대학장은 본 대회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의 실력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계명대 미술대학은 항상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계명대 미술대학은 웹툰 전공을 신설하여 2023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로써 2개 학부, 10개 전공의 대형 단과 대학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전공 신설을 앞두고 제31회 대회부터 고등학생 미술실기 대회 종목으로 칸 만화를 추가 지정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